영단어 암기의 핵심은 단순 반복이 아닙니다. 영단어 암기의 핵심은 이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예남 강원서입니다. 오늘은 영어 단어 암기의 핵심인 이해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기억력을 주제로 하는 채널이다 보니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잘 기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연구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부분들은 영어 단어 암기에도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어제도 50대가 되셔서 의전원 입학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이 토익 단어 암기를 하루에 10시간씩 하다가 좌절하셔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토익 학원과 지인들 모두 우선 영어 단어장부터 모두 외워라 라고 조언을 해주었고, 열정이 가득하셨던 이분은 한 달 동안 눈으로 익히는 방법, 즉 아무런 방법 없이 반복과 깜지로만 외우다가 지치셨다고 합니다. 듣는 내내 참으로 안타까웠는데요. 눈으로 반복하고 깜지로 익히는 방법이 효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부할 때 사용하는 사람의 뇌를 기계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기계는 특정한 환경에서 정보를 잘 습득합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이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가 정보를 잘 받아들이는 조건을 인지하고 거기에 맞게 나의 정보 습득 방법을 조절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뇌가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최중요 요건은 바로 정보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늘 정보 간의 상관관계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불행하거나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하나 라며 불행한 일이 발생한 원인을 찾고 싶어 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불행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라며 자기 위로를 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 그 안에서 의미와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행한 일을 겪은 이유는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그저 불운했기 때문에, 즉 아무 이유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람은 빈 종이에 점 3개를 역삼각형으로 찍어두면 그것을 얼굴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와 새로운 정보 간의 상관관계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영단어 암기가 고통스럽고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단어장에 무작위로 나와 있는 단어들을 아무런 정보 간의 상관관계 없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뇌라는 기계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점의 형태가 아닌 선과 면의 형태로 정보를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승전결이 있는 이야기가 그토록 재밌고 와닿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영단어 암기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영어라는 언어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영어에는 같은 의미를 지니는 다른 단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유를 의미하는 freedom과 liberty, 가치를 의미하는 worthy, valuable, 시야를 의미하는 sight, vision 등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영어란 언어가 450년에 생겨서 현재까지 약 1600년간 유지되며 다양한 언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어란 언어는 크게 게르만어, 프랑스어, 라틴어, 그리스어 이 4가지 언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4가지 언어에서 차용한 단어의 비중이 전체 영단어 중 약 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언어를 차용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들이 생겨났습니다. 영어에 같은 의미를 지닌 다른 단어가 생기게 된 첫 번째 계기는 1660년 프랑스 귀족 노르망공이 영국을 정복하기 시작하면서입니다. 450년경 영어는 영국으로 건너간 게르만 민족인 앵글로색슨족이 사용하던 언어로 출발합니다. 영어를 의미하는 English 또한 앵글로족이 사용하던 언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England 또한 앵글로족이 사는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영어는 처음에는 게르만어를 모태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1660년 프랑스 귀족 노르망공에게 정복당하며 400년에서 500년 동안 영국은 프랑스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프랑스어가 영어에 유입되는데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같은 의미를 지닌 다른 단어가 생겨납니다. 프랑스어 차용어가 영어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죠.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freedom과 liberty, 집을 의미하는 house와 mansion, 시야를 의미하는 sight와 vision, 가치를 의미하는 worthy와 valuable, 그리고 먹다를 의미하는 eat과 dine까지. 보시면 좌측에 있는 단어들은 게르만 어근에서 온 영단어고요. 우측에 있는 단어들은 프랑스에서 차용한 영어 단어들입니다. 이쯤 되면 게르만어로만 구성되어 있던 영어에 프랑스어가 섞여 들어오며 같은 의미를 지닌 다른 단어들이 생겨났구나 하고 아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프랑스가 지배계층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같은 의미더라도 프랑스에서 차용한 단어들이 좀 더 고급지거나 세련되게 인식하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에
먹다이 eat을 검색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dine을 검색해 보시면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아니면 고급스러운 세팅이 되어 있는 식사 이미지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집인 house와 mansion은 어떻습니까? 당시 피지배 영국인들에게 house 하면 조그만 오두막이나 나무집을 의미했습니다. 반면 귀족인 프랑스인들의 집은 크고 으리으리했는데요. 프랑스인들이 그걸 가리키며 mansion이라고 했습니다. 고대 프랑스어로 mansion은 단순히 집, 즉 home, house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영국인 입장에서는 원체 크고 호화스러운 집을 가리키며 mansion이라고 말하니까 영어로는 대저택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영어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신다면 단어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까지도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어에서 라틴, 그리스, 프랑스어 차용어들은 게르만어 영단어보다 좀 더 세련되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에서 한자어나 영어를 쓰면 좀 더 있어 보이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알았다면 단순히 접두사, 어근, 전미사를 조합하는 것 외에도 아는 단어 간의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게르만 어근 접두사 중에 앞에를 의미하는 단어 for이 있습니다. forward, forehead 등에서 찾을 수 있죠. 반면 라틴어 어근 접두사에서는 앞에를 의미하는 접두사가 있습니다. 바로 pro, pre, per 등인데요. 책의 서문을 의미하는 단어가 게르만 어근 영단어에서 온 forward가 있고 라틴과 그리스 어근 영단어에서 온 prologue도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각기 다른 어원에서 왔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단어를 배우는 재미가 더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전자기기를 구매하시면 손에 딸려오는 작은 설명서를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manual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로 손을 의미하는 manus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같은 의미가 게르만어근 영단어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handbook입니다. 왜 제가 게르만어근 영단어가 다른 어근 영단어보다 좀 더 쉽게 인식된다고 했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또한 영어에는 불규칙 동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는 동사의 과거형을 만들 때 뒤에 the 또는 ed를 붙이는데요. 예를 들면 kill, killed, love, loved, want, wanted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비동사인 is를 보시면요. is의 과거형은 was 그리고 과거 완료는 been이 됩니다. 주다인 give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give, gave, given 이 되죠. 노래하다의 sing, sang, sung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불규칙 동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동사의 과거형을 만드는 법칙이 1066년 이후에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 프랑스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과거형을 만드는 문법 규칙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보신 불규칙 동사들은 그 규칙이 생기기 이전부터 저러한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프랑스의 지배를 받기 전 영어는 게르만어 언어였고 게르만어 동사들은 저런 식으로 과거형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현재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가장 자주 쓰이는 동사 10개가 전부 불규칙 동사라는 점입니다. 또한 이 동사들 모두가 게르만어근 영단어입니다. 이를 토대로 일상회화에서 쓰이는 영어가 게르만어근 영단어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 2개의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I had lunch with my friend and read some books. 나는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책을 읽었어 라는 문장인데요. 자, 이 문장과 다음 문장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Trump pushing immigration plan meets with family of women killed in 2007. 이민법을 물어붙이는 트럼프는 2007년에 죽은 여성의 가족을 만났다 라는 문장입니다. 딱 보셔도 첫 번째 문장은 친구들끼리 이야기할 때,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신문 기사에서 볼 것 같지 않나요? 실제로 각 문장별 어원 구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 문장은 100% 게르만어 영단어이고 두 번째 문장은 절반은 게르만, 절반은 프랑스 라틴어근 영단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두 번째 문장에서 어려운 단어들은 전부 프랑스어와 라틴어근 영단어들이라는 점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느낌과 감을 원어민들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 한국말과 한자어를 느낌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영단어 속 어원별 특성을 깨닫고 영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알게 된다면 내가 알고 있는 단어 간의 연결성이 강화됩니다. 이를 말미암아 새로운 영어 단어도 더욱 빠르게 습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단어 외우기도 바쁜데 언제 영어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더 빠릅니다. 저도 깜지와 반복 고등학생 때 새벽 3시까지 해봤는데요. 이 방법을 진즉에 모른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사람의 뇌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해는 잘 하는데 암기는 젬병이다 하시는 분들은 주로 논리적이거나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인데요. 이 방법으로 영어 단어를 습득하시면 새로운 세계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영어 단어 암기 시 영어라는 언어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영어 단어 중 젊다라는 단어 youth와 juvenile이 있습니다. youth는 게르만 어근 영단어, juvenile은 라틴 어근 영단어인데요. youth는 젊음, 건강함 등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 juvenile은 아이 같은, 미성숙한이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게르만 민족은 사냥과 수렵을 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젊은 신체와 물리적인 힘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전된 도시국가였던 로마 제국에서는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어린 사람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았는데요. 이렇게 외우는 것이 youth, 젊은, 어린, juvenile, 아이 같은 어린, 이런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을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